주사 피부염은 치료 안 돼서 내가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된다? 그거 정말 아니고 항생제를 또 오래 막 먹어가면서 약에 지배당해서 삶을 살아야 되고 정말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의 아침 피부과 박진홍입니다. 항생제 오래 먹지 말자의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대부분 주사 피부염으로 얼굴 이렇게 달아오르는 걸로 이제 병원을 가면 원장님들이 하지 말라는 게 참 되게 많아요. 이거 먹지 마세요, 뭐 먹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얼굴 빨개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진짜 너무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얼굴 너무 빨개져서 자극되니까 운동하지 마세요. 얘기하는 원장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거 정말 잘못된 얘기거든요. 주사 피부염 있는 환자분들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얼굴이 터져도 돼요. 그냥 새빨갛게 터져도 한계까지 몰아붙여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좋아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야? 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방송은 사실 환자분들도 그렇지만 피부과 선생님들이 정말 꼭 봤으면 좋겠어요. 운동 너무 중요해요. 운동 하지 말라는 말 하지 마세요. 운동을 정말 열심히 시키셔야 돼요.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브레인에서 문제가 생겨서 주사 피부염의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고장이 난 게 아니라 이게 스위치가 고장이 난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계속 얼굴 빨개지라고 스위치를 계속 빠바바바바 누르니까 얼굴 빨개지는 거거든요. 대개는 주사 피부염이 있어서 얼굴 달아오르는 경우, 그러니까 대개는 피부는 멀쩡하고 안 빨개졌을 때는 진짜 너무 피부 좋다는 말을 평생 들어오면서 살았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열이 막 달아오르고 이런 게 생겨서 너무 고민을 했던 케이스들이 많은데, 대개는 그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 하면 난 피부 때문에 내가 우울해졌어요. 피부 문제만 해결되면 난 우울하지 않고 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디프레션, 우울감 이게 먼저예요. 디프레션이 심해지면 공황까지 오게 되죠. 그런데 그런 정도로 가게 되면요, 절대로 우리 몸에서는 반드시 신체화 증상이라는 우리 이제 진단 용어를 쓰는데, 브레인은 통증을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신체에서 뭔가의 어떤 증상을 하나 꼭 물고 나와요. 그런 우울과 공황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그게 얼굴이 확 빨개진 걸 수도 있고, 이명이라는 것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심장이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이럴 수도 있고, 호흡이 막 하면서 뒤로 넘어가는 거, 하이퍼벤틸레이션 신드롬 이런 걸 수도 있고, 그게 신체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패닉 디스오더, 그러니까 공황 장애 with와 동반된 소마티제이션, with somatization. 그러니까 신체화 증상이 동반된 공황 장애, 신체화 증상이 동반된 우울증 이런 거예요. 그래서 디프레션이 딱 오면은 대부분 첫 번째 증상이 잠이 깨져요. 푹 못 자고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하는 거를 조금 이제 전문 용어로, 의학 용어로 설명드리면 터미널 인솜니아라고 하거든요. 얼굴이 확 빨개지면 달아오르면서 그럴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공황장애 초기 증상일 수도 있겠구나, 약간 그런 느낌. 지하철 타다 사람 많은 데서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버스 타다가 너무 사람이 꽉 차 있으면 거기 그 버스를 끝까지 못 타고 중간에 내리는 분들도 있어요. 내려서 걸어가야 되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 나 이거 답답하다. 갈 수는 있지만 나 내리고 싶은데 나 이거 너무 답답해서 싫은데 막 이런 느낌. 그것도 그 안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현상이 생겼을 때 얼굴 확 빨개지면서 달아오르면서, 심지어는 저녁 때 밤에 얼굴 뜨거워서 잠도 못 자고 또 자다 깨고 막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접근을, 항생제를 쓰면 그게 들을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생제를 막 3개월 이상, 6개월, 1년씩 처방하시는 원장님들도 있고요. 패닉이나 약간 디프레션이 와서 거기 때문에 생기는 신체화 증상으로 이런 얼굴 달아오르는 게 왔는데 왜 항생제를 왜 쓰냐고요. 아무 의미 없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우울이 깔리면서 정말 어느 순간 트리거가 돼서 피부가 이렇게 확 달아오르면서 더 우울해지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피부에 꽂히는 거야. 피부에 조금만 달아오르면 확 주저앉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해서 남 앞에 나서지 못하고, 회사나 아니면 학교에서 발표할 때 정말 나 그 시간 너무 지옥 같고 너무 싫고, 그다음 그거 생각하면 막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이런 그 신체화 증상으로 오는 주사 피부염 플러싱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피부과 가서 미노신 항생제 처방하고 다짜고짜 V빔 하재, 레이저 치료를 하재, 혈관 레이저.
그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레이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아요? 레이저 효과 있나 없나 거울을 보겠지. 좋아질 것 같으면 잠시 안심을 하지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레이저 치료도 안 되면 나 어떡하지? 하면서부터 또 불안의 꼬리를 물고 막 더 심해지거나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런 레이저 치료나 이걸 하기 전에 첫 번째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주고 이런 디프레션과 이 패닉 상황을 치료해주는, 진정시켜주는 게 무조건 첫 번째예요. 필요하면 신경정신과 방문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이 피부 자체 기계에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를 레이저로 고치면 되죠. 그때 가서. 극복. 나는 잘 극복했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Brain got skin. 피부는 한 엑시스로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고리가 뭐지? 저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연결고리가 베이거스 너브라는 미주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베이거스 너브, 10번 크레니얼 너브는 우리 몸으로 쫙 나가서 우리 몸의 전체 분포를 하게 되고 자율신경계 중에서 부교감 신경계를 컨트롤하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예요. 이 베이거스 너브가 장, 심장, 폐 그런 쪽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피부랑도 연결될 수 있는 게 그 혈관에 있는 스무스 머슬, 혈관의 평활근에도 이 베이거스 너브, 미주신경이 다 분포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퍼즐이 하나 막 맞춰지는 것 같아. 베이거스 너브, 미주신경 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간과해서 안 돼. 피부과 선생님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디서부터 지금 얘기가 여기까지 왔냐면 항생제 쓰지 맙시다 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대부분 하지 말라 그러고 나만 운동하라 그러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라 그러고 그럼 무슨 말이 맞아? 정답은 베이거스 너브 미주신경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혈관에도 다 분포를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게 디프레션, 공황 이런 거에도 다 연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베이거스 너브를 자극을 시켜주면 돼. 이 베이거스 너브 미주신경을 자극을 시켜서 자율신경 실조를 개선시키고 안면 홍조 훅 달아오르는 플러싱을 좋게 하는 방법이 과연 뭘까? 병원에서 무슨 막 치료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강력하고 너무너무 확실하게 좋은 이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 방법 중에 하나가 운동이에요. 엑서사이즈. 근데 운동하세요 그러면 우리 환자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원장님 저 지난주에요 하루에 30분씩 걸었어요. 걷는 걸로 따지면 2시간, 빠른 걸음으로 2시간. 자, 그럼 트레드밀, 러닝머신 기준으로 7에서 8 사이에다 놓고 40분 이상을 중간에 안 쉬고 뛰는 거. 그 이상을 넘겨야 충분한 스티뮬레이션이 되고 이게 의미가 있는 운동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 의미가 있는 운동을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최소 일주일에 5번 이상 저는 매일 했으면 좋겠고 매일 쉬지 말고 정말 그래서 그게 픽스가 돼서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이 되어야 그게 3개월, 6개월 꾸준히 채워지면 이게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이 되면서 플러싱 안주사 피부염이 좋아지고 동시에 몸이 엄청 좋아지죠. 그 다음에 그 정도 운동을 하면 잠이 좋아져요. 그래서 잠이 좋아지면 잡병들이 다 좋아지겠죠. 실제로. 그러면 이게 주사 피부염을 비롯해서 안면 홍조를 비롯해서 정말 모든 것이 좋아지고 몸에 굉장히 큰 변화가 와요. 그런 정도의 운동을 하면 진짜 빨리 좋아져요.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병원을 가면 원장님들이 뭐 먹지 말라는 것도 왜 이렇게 많아? 뭐 단 거 먹지 말고 설탕, 뭐 밀가루 먹지 말라, 이것저것 먹지 말라 그러고 운동도 하지 말래. 그러면서 항생제만 줘. 더 우울하지. 미노신, 독시사이클린 막 6개월 이상 막 레이저 하라 그러고 막 배가 산으로 가는 거야 답이 없이. 그 운동을 하지 않고 계속 약물 치료만 하다 보면 그 약의 끈을 붙들면서 그 끈 붙들면서 그냥 어째저째 그냥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벗어나려면 진짜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돼. 그래서 아주 강력한 운동을 통해서 이 미주신경을 스스로 자극하고 내 몸을 좋게 만들면 너무 많이 여러 가지들이 좋아지거든요.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께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커피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무슨 음식 먹어도 돼요? 하면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를 항상 물어보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뭐 설탕 많이 먹고 단 거 많이 먹고 밀가루 막 많이 먹고 하면 안 좋지. 근데 하지만 어떻게 그러고 살아. 심리적인 거나 이런 디프레션, 패닉 이것 때문에 오는 얼굴 달아오르는 게 오는 그게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환자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판단의 기준은
환자분 기분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요. 아침에 오전의 기분이 그 하루를 좌우하고요. 그 하루의 기분이 좋으면 잠이 잘 오고 그게 선순환의 연속이거든요. 모든 판단 기준은 아침에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이거 먹고 싶은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구나. 먹으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 그럼 먹는 거야. 이렇게 아침에 기분이 좋게 모든 거를 세팅을 노력을 하면 이 주사피부염을 비롯해서 정말 모든 것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하루 쌓이면서 정말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푹 자야 돼, 무조건. 그럼 잠을 푹 자려면 운동을 열심히 해서 피곤하게 만들어야 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 미주신경, 베거스 너브 이쪽을 스티뮬레이션 시켜놓으면 또 이런 게 좋아질 거고, 잠 푹 자고 나면 아침에 기분이 좋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순환의 연속을 계속 만들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당분간 지금은 아픈 상황이니까, 비상 상황이니까 일하는 시간,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 말고 그 다음 운동하는 시간, 그 외에는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충분히 자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어떻게든 잠을 많이 자야 돼요. 이 정도 힘든 상황이 오면요, 아, 나 일 좀 쉴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런데 절대 안 돼요. 일 쉬면 안 돼요. 해야 돼. 일을 쉬면 더 빠져요. 더 디프레션과 더 우울과 더 심한 패닉에 완전히 바닥으로 들어가. 그래서 운동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버티면서 일을 해서 그 안에서 이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커리어가 끊기면 절대 안 돼요. 아, 진짜 명심하세요. 진짜. 나머지 쓸데없는 잡동사니 거를 다 정리하고 잠자고 운동하는 시간만 딱 그러면서 일을 해야 돼. 피부가 내 삶을 장악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니까 운동을 통한 또는 다른 적절한 치료를 통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일부 말씀을 드렸고요. 삶이 정말 피부에 장악돼서 막 우울해서 막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방 안에만 박혔어야만 되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을 극복을 하셔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기운을 북돋아 드리고 싶고요. 주사피부염은 치료 안 돼서 내가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된다? 그거 정말 아니고, 방송의 제목처럼 항생제를 또 오래 막 먹어가면서 약에 지배당해서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것도 정말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좀 알차게 앞으로 준비할 테니까요. 브론스네이크 방송에 이 피부 쪽, 이 주사피부염 쪽 방송을 좀 많이 시청해 주시고 주변에 그 주사피부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널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 어떨까요, 피디님? 환자분이 직접 같이 출연하는 거예요. 환자분만 좋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하신다면. 환자분이 안 나와. 하면은 진짜 리얼한 스토리가 되잖아. 그래서 그게 왜냐면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의 희망이 되거든. 할 수 있는데 헤매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쪽도 한번 제가 한번 생각해서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